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전 세계에 있는 리플 홀더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딱 두 글자만 썼는데요. 10배. 이 글자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리플 홀더들이 난리가 난 상태고요. 보통 리플레스 재단의 높은 임원진이나 간부들은 이런 가격 덤핑 행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자제해왔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부터 데이비드 슈워츠부터 해서 이런 말들은 항상 해오지 않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지금 이 시기에서야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된 걸까요? 블룸버그 터미널 코니센 기자는 이렇게 추측하였습니다. 드디어 리플 재단이 트럼프에게 무엇을 받기 직전이다. 트럼프에게 선물을 받기 직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말 뜻은 이제 10배가 최소한 오른다라는 말로 우리는 알아들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리플 CTO는 리플로 결제를 하고 리플 달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서로 보완관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스테이블 코인 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해서 리플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런 트윗 하나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리플 홀더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 뉴스들 그리고 이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들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폭등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에 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던 테슬라, 스페이스X CEO 머스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플레저가 미래의 금융기관과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시스템에 노력하는 리플 재단의 미래는 밝다라며 답하였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리플의 지지 의사는 아니다 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는 머스크의 조심스러운 대답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하였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신설한 도지 사업부의 임원으로 갈링하우스를 추천하였습니다. 동시에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하여 X를 통해 쓸모없는 기관이라 지칭하며 리플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에게 후원 자금으로 어마무시한 자금을 대준 일론 머스크와 리플 재단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엄청나게 알트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업비트 켜서 보시면 전부 다 파란 색깔인데 정말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업비트를 켜고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긍정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현재 모든 자산 운용사들, 기관들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져서 얘네들이 자금을 빼느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펌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에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이더리움이 오르게 된다면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바로 알트들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알트들 중에 알트 대장인들이 있죠. 현재 리플과 도지가 굉장히 유망하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알트 도미넌스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리플과 도지코인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더 떨어졌는데요. 약 2달 전으로 알트코인들은 회귀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사고 한번 크게 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한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풋볼 선수 출신 29살 보 하인스를 임명합니다. 트럼프는 하인스가 젊고 패기 있는 인물로 암호화폐가 미국이 가장 선두에 서게 만들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보 하인스에 대해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보 하인스는 26살에 풋볼 선수를 은퇴하며 암호화폐로 굉장히 큰 돈을 만진 사람입니다. 즉 옹호자라는 소리죠. 또한 그는 현재 리플을 전재산 70%에 가까운 비중으로 들고 있는 홀더이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긴밀한 관계라고 블룸버그 코니센 기자가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그가 주요 요직인 디지털 자문위원장에 앉게 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트럼프의 선물 같습니다. 보통 시장은 다시 오르기 위해 떨어집니다.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은 포트폴리오에 리플과 이더리움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시기인 1월 20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뛰어오르기 위해 기관들은 이미 92,000달러 지점에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리플 홀더라고 밝힌 하인스의 임명으로 리플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에게 대선 자금을 몰빵할 리플레스 재단과 코인베이스 등은 취임식을 위한 행사로 거액을 다시 한번 기부를 했는데요. 요즘 암호화폐 전반의 분위기를 관통하는 기사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잘 보여서 리플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채널은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 코인리스와 연계하여 세계 각지의 인플루언서, 거래소 등 속보 등을 무료로 전달해드리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왜 유튜브를 어렵게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정보가 없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코인리스와 코인리더와 합작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3,000명가량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건전한 소통 창구에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1년 비트코인 선물 투자 상품을 내놓으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식, 채권, ETF 상품을 내놓던 블랙록이 야심차게 발을 디딘 코인판에서 그레이스케일 천하였던 시장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1경 5천조라는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의 투자 상품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작년부터 인터넷에 블랙록이 SEC의 리플 ETF 신청서가 떠돌면서 세 번째 ETF는 리플이란 말이 그냥 흘러나온 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레리 핑크는 이더리움 ETF 이외에 ETF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발추나스는 블랙록이 리플을 꾸준히 매집하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다. 코인 시장의 ETF 물결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세 번째 ETF 주자가 리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대한 운용사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언론사를 통해 악재를 뿌리거나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블랙록의 라이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이 말에 뒷받침하는 근거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행보입니다. 왕으로 군림하였던 그레이스케일의 몰락은 바로 높은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재계의 거물들은 투자할 수단이 없어 그레이스케일밖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GBTC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허나 블랙록의 등장으로 ETF 시장에서 사장되어 버린 그레이스케일에게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리플 보유량을 늘리며 여러가지 알트코인을 주워 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 이외에도 수이, 솔라나 등을 담고 있지만 시장 주도적으로 리플 ETF를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5년 블랙록을 제외한 중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은 순차적으로 리플 ETF 신청을 앞다투어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들, 리플, 솔라나, 수이 등 알트코인들의 잠재력을 라이벌들에게 뺏긴다면 그레이스케일이 그러했듯 블랙록 천하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알트코인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리플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10개를 합친 코인의 거래대금보다 높은 거래량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량이 11%, 업비트 거래량이 13%입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바이낸스 거래소보다 대한민국 거래소 하나에서 거래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리플이 주도적으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걸링하우스의 한국 본사 이전 같은 그런 립 서비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0.25%를 했고 충분히 시장에 좋은 영향이 생길 거라 했지만 시장은 폭락하였습니다. 바로 파월이 내년 금리 인하를 사회에서 2회로 낮춘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한 폭락이 일어났고요. 우리의 리플과 그리고 비트코인 전부 다 한 달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어마무시하게 과열된 이 시장을 조금 더 가라앉히려는 생각 아닌가. 보통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아침부터 저도 기분이 좋진 않은데, 긍정적인 것들은 FOMC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 내부 토론이 굉장히 격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만 한다라는 호의적인 의원들과 이 파월의 대립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을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리플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SEC 수장이 교체된다라고 하는 거는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곧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숏 세력이 작정하고 떨어뜨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밑에서 받아먹기 위한 수단이겠죠. 그리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온체인 지표를 보면 리플의 고래 투자자들 전 세계적으로 3일간 20억 달러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산타랠리가 곧 이어진다라고 하는 소린데, 결국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모두가 던지는 패닉셀이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래들은 사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오래 해서 아는데, 보통 이 38시간에 18% 폭락 이런 말들은 언론사가 뿌리는 거고요. 기관들이 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런 거 뿌리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고 나서도 한 달간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다가 1억을 돌파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리플의 분명한 호재입니다. 이 뉴스 매도 현상 이런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의 망각, 망상일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금리 인하 지금 떨어진 거 쫄 필요 없다. 이게 데이봉으로 보면 사실 우리 리플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게 한눈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1분봉, 5분봉 보면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떨어져요. 허나 우리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스캘핑 하는 것도 아니고 단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리플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상품입니다. 리플이 조정다운 조정을 아직 안 겪었고, 결국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될 건데, 결국 이거 맞고 올라간다면 분명히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이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쏟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 인하 쫄지 마십시오. 우리 채널은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 코인리스와 연계하여 세계 각지의 인플루언서, 거래소 등 속보 등을 무료로 전달해드리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왜 유튜브를 어렵게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정보가 없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코인리스와 코인리더와 합작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3,000명가량이 들어와서 소통하는 건전한 소통 창구에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총 3위가 되어버린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승인, 격경사가 겹치며 폭등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 리플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리플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질문이 많아서 역대급 소식들 다루어 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며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터치하며 역사상 최고점에 다다랐고, 우리의 리플은 3월 정고를 깨고 횡보 중입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리플이 최고점을 리테스트하러 간다는 게 중론이고요. 트럼프의 가장 큰 동반자이며
대선 후원금을 몰빵한 리플레스 재단의 폭등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리플의 상승을 당연히 받아들였었죠. 리플 재단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의 간부진들은 한국에 방문하면서 본사 이전까지 고려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또 리플의 부사장은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에 리플 코인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협약까지 준비하며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한 파트너란 인식을 심어줬었고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시장 파워를 가진 게 우리 한국입니다. 리플의 상승에 기름을 부었던 건 리플의 주적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과 동시에 사임을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겐슬러의 사임은 곧 리플의 호재라는 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트럼프는 SEC의 새로운 수장으로 예전 리플 코인을 보유한 이력이 있었던 암호화폐 옹호자 애킨스를 지명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자리는 애킨스가 앉는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리플의 미래는 어린아이라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는 분명하다고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 가격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리플은 근본 코인답게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트론 등의 공통점은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메인넷을 보유한 재단들이 공격적으로 민코인을 발행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메타가 지원하고 수석 개발자들이 나와 만든 수이는 현재 엄청난 기술력으로 종고를 뚫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이의 메인넷에서 만들어진 민코인 수덱 역시 엄청난 상승을 하였었고요. 트론 역시 USDT 전송기반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코인으로 썬독과 손오공을 출시하며 트론의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쏘아 올리고 민코인 정성시대를 솔라나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이와 트론이 대중화시켰으며 리플이 피날레를 장식하려 합니다. 리플랩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생태계는 리플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JP모건 코니센 기자는 답하였고요. 이제 리플에게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ETF입니다. 이더리움 다음 주자로 리플이 내정되어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ETF, IPO를 주관하는 기관은 바로 SEC입니다.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트럼프의 후견인인 리플의 미래는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미 리플랩스는 SEC에 ETF 신청서를 전송하며 SEC 심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명 매체와 미디어에선 리플 ETF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이더리움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ETF 승인까지 된다면 $1000가 아닌 비트코인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최근 리플은 메인넷을 활용하여 민코인을 발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솔라나를 뛰어넘어 시총 3위가 된 리플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같은 거대 민코인들이 탄생하며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 이더리움과 시총 20위권에서 3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솔라나는 자신이 휘하에 두고 있는 도구 위에 봉크들의 활약이 있었죠. 리플은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카드로 이 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허나 민코인 후발주자인 리플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여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데요. 블룸버그 터미널 코니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니센 기자는 리플이 선택한 거는 베이비도지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 BNB 토큰 계약을 종료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근본 코인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홀로서기를 시작하여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죠. 저는 리플이야말로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지 않습니다. 베이비도지는 도지, 시바이누를 뒤를 이어 강력한 커뮤니티와 많은 유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세계에서 가장 홀더가 많은 민코인입니다. 리플레스 재단은 최근 민코인 관련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니생 기자는 또한 리플의 선택은 아마도 최근 바이낸스 상장이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민코인을 휘하에 두고 싶어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베이비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베이비도지도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리플의 지원 사격을 받는다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다가서고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한 세력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이 자금을 움직이며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흔적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알트장이 임박했다입니다. 2020년 알트 불장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알트 도미넌스가 이 부분을 막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빨간 점 리테스트를 끝내고 알트 도미넌스가 저항선을 깨부순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알려드리는 알트 도미넌스 지표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10년간 일을 하며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3월달에 30억을 벌었습니다. 증권회사에 퇴직하며 블록체인 재단과 소통하는 역할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KO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 가세가 2년 유예되며 우리는 불장을 즐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감기, 트럼프,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 이런 불장에서 돈을 버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코인 시장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받거나 리딩을 하거나 이런 방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재단 KOL, 블록체인 인플루언서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클린한 소통 창구입니다. 코인리스, 구글의 뉴스 검색 같은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사를 퍼오는 역할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단의 발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 인맥과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133-4788번으로 숫자 1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커뮤니티 초대하시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앞은 내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투자가 아닌 투기성으로 코인 시장을 대하시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커뮤니티는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한 200분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